회사를 살리기 위해 정말 모든 걸 걸고 싸워오신 대표님들.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내몰려 정말 앞이 캄캄하실 겁니다. 그 막막한 심정 누구보다 잘 압니다. 이런 상황에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가장 큰 두려움이 하나 있죠. 아마 바로 이 질문일 겁니다.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는 건 아닐까? 사업 실패라는 그 자체의 고통보다도 어쩌면 더 큰 공포로 다가오는 이 질문. 오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대종의 박응수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어려운 법률 용어는 다 빼고요. 대표님들이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는 그 핵심 질문에 대해서만 쉽고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. 네, 첫 번째 걱정이죠. 회사가 잘못되면 혹시 내 집이나 내 통장까지 전부 압류당하는 건 아닌지, 이 회사 빚과 내 개인 재산의 경계 어디까지인지 제가 딱 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. 법적으로는요, 회사, 즉 법인과 대표님 개인은 완전히 별개의 존재입니다. 이걸 법인격 독립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.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 빚은 회사 돈으로 갚는 게 원칙이고 대표님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. 이게 법의 가장 큰 원칙이에요. 하지만 그럼 내 재산은 안전하구나 하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. 왜냐하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거든요.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. 대표님의 개인 재산까지 책임이 넘어오는 경우는요, 크게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개인연대 보증이죠.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보증 서셨다면 그건 사실상 회사 빚이 아니라 그냥 대표님 개인 빚이 되는 겁니다. 둘째, 세금 문제입니다. 과점주주, 그러니까 지분이 많은 주주이시면 회사가 못 낸 세금을 대신 내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한 얘긴데요. 횡령이나 배임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피할 수 없겠죠. 자, 이제 아마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일 겁니다. 함께 고생한 직원들, 월급을 못 줬을 때 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,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오늘 설명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. 이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. 잘 보세요. 임금체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책임이 있어요. 하나는 돈을 갚아야 하는 민사 책임. 이건 회사한테 있습니다. 대표님 개인 돈으로 월급을 줄 의무는 없다는 거죠. 하지만 형사 책임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. 돈을 못 준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벌, 즉 처벌은 대표님 개인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하시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무서운 형사 책임의 고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법원의 공식적인 파산 선고가 대표님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. 파산 선고는 단순히 회사를 끝장내는 절차가 아니라 대표님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. 이 흐름을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. 파산 선고가 나기 전에는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할 권한과 책임이 모두 대표님에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임금을 못 주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죠. 그런데 법원에서 땅땅땅 파산 선고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. 모든 권한이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가요. 그럼 선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? 대표님은 이제 월급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, 즉 지급 권한이 아예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.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없는 거죠. 바로 이 논리 때문에 파산 선고 이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.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아닙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법원이 명확하게 못을 박은 판례입니다. 파산 선고로 지급 권한이 없어졌다면 그 이후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. 이것이 바로 법인 파산이 대표님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다고 해서 그럼 파산만 신청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법인 파산이라는 절차와는 전혀 상관없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책임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파산을 앞두고 회사 재산을 몰래 다른 데로 빼돌리거나 가짜 빚을 만들어서 채권자들을 속이는 사기 파산 행위. 이건 굉장히 큰 중범죄입니다. 또 파산 신청 이전에 저지른 횡령이나 배임 같은 고의적인 범죄 행위는 파산 절차와는 아무 상관없이 별도로 수사받고 아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.
파산은 재정적의 회생을 돕는 제도이지 범죄 면제부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법인 파산과 대표님의 책임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그럼 이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핵심만 다시 딱딱 짚어드릴게요. 첫째, 내 개인 재산과 회사 빚은 원칙적으로 별개다. 둘째, 하지만 내가 직접 보증 선고과 세금 문제는 예외니까 꼭 확인해야 한다. 셋째, 가장 중요한 거죠. 파산 선고는 선고 이후의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. 그리고 마지막 넷째, 횡령 같은 범죄는 파산으로 절대 덮을 수 없다. 이 네 가지만은 오늘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. 많은 분들이 파산이라는 단어에서 실패, 인생의 끝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십니다.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요, 법인 파산은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압박에서 벗어나서 법의 보호 아래 모든 채무 관계를 공정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합법적이고 또 현명한 절차입니다. 저 박흥수 변호사와 저희 법무법인 대종은요, 앞으로도 대표님들의 가장 답답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고 속 시원한 해답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당신과 당신의 회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법적 조치는 과연 무엇일까요?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길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박흥수 변호사였습니다.